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산과 서천 사이에 있는 인공섬 금난도 개발이 5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해양수산부 항만 재개발 계획에 반영됐지만 기본 구상 용역만 이루어진 채 전혀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민간 투자 부진과 투기장 활용으로 앞으로 개발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익산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이 되고 부송 오지구 택지 개발이 추진되는 등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올해 도시성장 동력 마련과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주거안정 강화 등 4대 핵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올겨울 들어 도내에서 첫 한냉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 30분쯤 고창군 야산면의 한 텃밭에서 81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는 A씨가 당일 오전 3시쯤 집을 나서 농작업을 하다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올겨울 한냉질환자는 A씨를 포함해 9명이며 연령대별로 60대 3명, 70대 1명, 80대 5명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비상방역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전남 영광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연관성을 가진 도내 농장이 270여 곳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들 농장은 이동 제한 조치하고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또 다른 농장에는 외부인과 차량을 출입 통제하고 소독을 자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산과 서천을 잇는 인공섬 금난도 개발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 재개발 계획에 포함되며 기대를 모았지만 민간 투자 부진과 투기장 활용 방침이 겹치면서 개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동백대교를 사이에 두고 군산과 서천을 잇는 인공섬 금난도입니다. 면적은 202만 제곱미터로 여의도의 70%에 달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1년 금난도를 제3차 항만 재개발 계획에 포함했습니다. 수변공원과 해양레저, 마이스 산업 등 민간 참여를 전제로 한 기본 구상 용역도 2023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민간 사업자 공모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량과 도로 등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데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감당하겠다는 기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북도와 충남도, 군산과 서천이 참여한 상생협의체 역시 개발 방향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천군하고 충남도하고 군산하고 전북도하고 이렇게 지역 상생협의체가 있어요. 예, 거기서 결론이 나와야지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서로 대립돼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제2투기장이 완공되는 2029년까지 금난도를 투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개발 시점은 사실상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북도는 정부가 먼저 교량과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해야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지원을 건의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합니다.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금난도 개발. 민간 투자 부진과 투기장 활용이라는 현실의 벽에 막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유치추진위원회 범도민 서명운동본부가 정부의 반도체 산업의 전북 분산 배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운동본부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조 원이 투입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 용수 부족이라는 구조적 리스크에 처해 있다며 재생에너지가 넘치는 전북으로 공장이 오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정치권이 결집해 새만금과 전북의 인프라 경쟁력을 정부와 기업에 차분하고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도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삼성과 SK,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며 한 달 만에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새만금의 의료용 대마인 햄프산업 육성기지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어제 전북 테크비즈센터에서 새만금 햄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민간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민간협의회는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도는 오는 2035년까지 새만금 농생명권역 409 53헥타르 부지에 3,800억 원을 들여 햄프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용역에 지역기업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25억 원 규모의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반조사 용역에 지역기업 배점을 적용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기업을 참여시켜 공동 도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적격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앞서 입찰이 진행된 134억 원 규모의 조사 설계 용역도 지역기업 참여율이 30%까지 확대된 바 있습니다. 전북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비율은 2019년 29만 7천여 명에서 지난해 3분기 24만 3천여 명으로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체류 기간도 2019년 5.88일에서 2024년 5.8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은 1,700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군산 디오션시티와 군산수송 상점가가 신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어제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의 골목형 상점가는 14곳이며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수는 모두 465개 점포입니다. 익산시 신청사가 오는 2월에 개방됩니다. 시에 따르면 신청사 2단계 공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광장과 다목적홀, 작은 도서관 등을 개방합니다. 또 청사 주변에는 전신주 지중화와 도로 확장 공사 등이 진행돼 보행 환경과 교통 여건도 개선됐습니다. 시는 개방에 앞서 안전 점검을 철저히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익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익산시 누리집에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의 전 월세와 보증금 등의 최근 실거래가를 회원가입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 서비스로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오늘 브리핑을 갖고 도시성장 동력 마련과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주거 안전 강화 등 4대 핵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름철 수해 방지를 위해 우기 전까지 산북천 개성 공정률을 80%까지 끌어올리고 연내에 자율주행 유상운송을 실현시키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도시성장과 안전, 주거, 교통 등 4대 분야에 걸쳐 추진할 핵심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도시성장 분야의 세부 사업으로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과 시설 개선을 내세웠습니다. 광역환승체계는 대광법을 기반으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며 익산역 시설 개선은 국토교통부와 사업 확장을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산업단지 확장을 본격화하고 부송사지구 인근에 490억 원을 들여 5지구 개발 사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안전 분야는 자연재난 예방에 집중합니다. 334억 원 규모의 산북천 개선 복구 사업은 우기 전까지 공사 속도를 높여 공정률 80%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방 등 주요 시설이 모두 보강됨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연화수 하천 일대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 4곳에 걸쳐 1,773억 원을 들여 종합정비 사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80% 공정이면 사실상 안전한 수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100%를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주거안정 분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47억 원을 들여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또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아파트 44개 단지는 환경 개선이 지원됩니다. 교통환경 분야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교통체계가 제시됐습니다. 자율주행 유상운송은 193억 원을 들여 스마트 관제센터와 전용 차량 제작 등이 추진되며 올해 시험 운행이 실현될 예정입니다. 또 부송 사지구와 배산공원 일대 등의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된 공영주차장이 확충됩니다. 이를 통해 시민 이용 편의와 교통 질서를 개선하고 스마트 주차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주차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역사 개발과 하천 정비, 자율주행 교통체계 가동 등에 집중하기로 한 익산시. 이 같은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돼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릴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경찰서가 동종업계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오늘 오전 6시쯤 익산 인화동의 한 식당 앞에서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평소 손님 유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 이날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원심인 징역 30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집 밖으로 나오던 중 보일러 기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큰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환경단체가 새만금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 지난 임기 동안 어민들의 면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서면 심의로만 안건을 처리해온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연임시킨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위원 구성이 생태보건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만금 세판짜기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라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군산에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 무상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가시화됐습니다. 군산시 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어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군산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이어 어르신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혜 대상은 연간 6,3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익산 시민들의 교통 환경을 개선해 생활 불편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교통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7차례 이용이 가능한 시내버스 무상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와 근로자 생활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서와 협의해 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속 50km로 완화하고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신호 연동 체계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시 지역위원장이 익산시의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통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은 농민이 직접 운영하는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양점에 대한 익산시의 강탈 통합 시도는 농민의 생계와 소비자인 시민에게 매우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안이라며 익산시 의회가 위탁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선거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최병관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지방자치특보에 임명됐습니다. 최 전 부지사는 익산의 목소리가 중앙정책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민생 회복과 익산 발전을 위한 추진력으로 승화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법원이 임금과 퇴직금 100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완주군에 있는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제사단독은 오늘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 A씨와 하청업체 대표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수년간 회사 노동자들 200여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100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 임금 지불을 연체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실상 운영을 중단, 근로자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주에서 문이 열린 차량을 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주 인우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2대의 차량에서 현금 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문을 열어본 후 열린 차량 내부에 현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가 녹조를 직접 배양해 토하의 먹이로 활용하는 획기적인 양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북도는 국립생태원과 토하를 활용한 친환경 양식기술 특허 3건을 공동 출원했다고 오늘 2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원된 특허는 새댕이 먹이생물용 녹조류 증식과 생산 방법, 녹조류를 먹이생물로 활용한 새댕이 양식 방법, 부영양화 수역의 수질 개선 등입니다. 도는 이 기술을 김제와 부안 44개 어가에서 추진 중인 토하마을 조성사업 현장에서 실증한 후 어업인에게 기술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오늘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기리는 합동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민주당 도당 당사에서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진행됐으며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과 시군 단체장,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고인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 조용식과 신보균 등 지방선거 출마 입지자들은 이번 주에 예정된 기자회견을 추모 기간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설 연휴가 있는 2월 달에 군산시에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기존의 혜택 외에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시에 따르면 2월 한 달 동안 고향사랑 기부제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만원 상당의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한편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올해부터 확대됐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시행돼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원 금액도 지역별로 차등화돼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는 10만 5천 원이며 정읍과 남원, 김제는 11만 원, 나머지 군 지역은 12만 원입니다. 군산시가 치매 예방과 인지건강 관리를 위한 모바일 앱 인지케어를 운영합니다. 시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인지케어 앱에 가입하면 온라인 치매 검사와 일기 쓰기, 문제풀이, 약 복용 알림 등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의 변화를 확인해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는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치매 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중증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카페 아이갓 에브리싱이 오는 2일 익산시청에서 문을 엽니다. 시에 따르면 이 카페에는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4명과 비장애인 매니저 1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이갓 에브리싱은 전국에 115개 매장을 운영해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39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익산 지역 농경지에 대한 토양 검정이 무료로 지원됩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서비스를 신청하면 농경지 토양을 검사해 농업인에게 알맞은 비료 사용량이 표시된 비료 사용 처방서가 발급됩니다. 분석 항목은 산도와 전기 전도도, 유기물 등 9가지로 분석 결과는 약 2주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원광대 한방병원에 로봇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참여기관에 선정돼 약 제품 이송을 위한 로봇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약 제품 이송 로봇은 약재 창고와 병원 부서를 오가며 약 제품을 자동으로 이송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함라면 행정복지센터 지하 1층에 공유주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함라면 분여회는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와 반찬 등을 꾸준히 나눠왔지만 전용 조리 공간이 없어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날 개소를 기념하기 위해 분여회는 주민들에게 다과를 대접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한국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가 오늘 군산 경로식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제공했습니다. 또 영농 폐자재를 수거해 마련한 수익금 200만 원과 쌀, 김치를 군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하늘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에 0.1cm 미만의 약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익산의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입니다. 군산도 아침에 영하 7도까지 내려가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